전력관리 반도체, 메탈 파워 인덕터, 수동 소자라고 수식 어구가 붙는 이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시기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TNW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에서 한 방을 팍 맞았습니다. 대체로 강경한 발언이 나올 것이다. 간밤에도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트윗이 하나 올라왔죠. 거기에 맞춰서 파월 연준 의장도 경기지표, 경제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여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한 경제지표를 따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더 높은 기준금리, 최종금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기술주와 나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하면 기술주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 컸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결이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을 볼 때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적극적으로 규모 있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 꼭 체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을 시작할 때에도 모멘텀 투자 레터의 3월 캐치프레이즈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의 캐치프레이즈 말씀드릴 때에도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기서 조금 더 나오면 지난해 6월, 7월, 9월, 12월 이어졌던 하락만큼이나마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이라도 이어지면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결론적으로 꽃은 핀다. 그러면 3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장세로 진입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3월의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전달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정이 어디서 조금 분기점,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까? 파월의 연준 의장 증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또 한 차례 하원 의회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금요일 밤이면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다음 주 CPI 발표, 그 다음 주 FOMC까지 쭉쭉쭉 이어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해야 합니다지만 변곡점이 아마도 FOMC 회의보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과연 다시금 위로 치솟을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6.1, 6.2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인가? 혹 앞자리가 5%대를 보일 것인가? 왜? 파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로 고용보고서와 CPI 물가지수 등 두세 개의 경제지표를 보고서 FOMC 금리 인상폭을 결정한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우리도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방어적인 대응 전략으로 보시다가 14일 변동성이 조금 극에 달했다라는 판단들이 좀 드신다면 그곳에서 규모 있는 대응을 해보심이 어떨까라고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 짧게나마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월 1일 말씀드렸던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 이 저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동그라미 2개가 겹쳐 있는 2월 1일경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이후에 중기 되돌림선까지 빠른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공격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가격적인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꼭 보아야 한다라는 점, 아모그린텍을 통해서 한 차례 더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2월 8일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간 이어져 왔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들에서 따박따박 수익을 내어왔고 야간 특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2월 8일 녹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들인데 장기적으로 볼만하느냐라고 되물으신다면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의 지분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월 주총 이후까지도 롱 포지션을 유지할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62만 5천 원에 대한 도전 가능하겠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향, 목표가 상향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두 종목의 공통점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우리는 종목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DDR5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던 ISC, 후공정 테스트 소켓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DDR3에서 4로 전환될 때의 침투율이 초기 구간, 20에서 30% 구간까지 강한 가의 상승이 보였던 것이 DDR3에서 DDR4로의 전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ISC는 아니고 부품 쪽입니다. 전력관리 반도체, 메탈 파워 인덕터, 수동 소자라고 수식 어구가 붙는 이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시기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 오히려 DDR5에 개당 탑재되는 개수가 많아지고 있는 이 기업, 어디일까요? 오늘의 기업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패턴 매매가 가능한 종목 ISC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저점 구간에서 상승하고 되돌림, 다시 상승, 저점 구간에서 상승, 되돌림, 상승, 다시 저점,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현재 이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하단부까지 내려오지 않고서 더 바로 반등이 나왔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열려있는 차트의 흐름이 현재 아비코전자다. 그러면 지금 매수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1,500원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찌 보면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3,000원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9,800원 정도로 짧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히려 내려오면 매수가 조금 더 붙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보시고 DDR4에서 DDR5 전환 초기입니다. 초기의 주가 상승도가 강했다라는 점 감안해 보셔서 변동성 장세에서 앞으로 다시 시세가 날 부분이 어디일까?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충분히 매력도 높은 구간에 있는 기업이 아비코전자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